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동료였던 신랑을 만나 결혼한 연상녀 여자입니다. 신랑은 저보다 4살 어린 남자 직원이고 다른 계열사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있는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었고 회사에서 직급은 제가 더 높기도 하고 불편한 시선들이 있다 보니 저희는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밀 연애를 하다가 신랑의 이직과 함께 저희의 연애는 공개 연애로 바뀌게 되었어요. 공개 연애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퇴근 후 신랑이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오기도 하고 회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면서 비밀 연애를 할 때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즐거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저희는 예정에 없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간 날부터 시어머님은 나이가 많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지만 그래도 시아버님은 집안에 대를 잇는다며 저를 환영해 주셨고 시아버님의 도움으로 비교적 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짧은 신혼생활을 할 동안에 신랑은 제가 먹고 싶은 과일이나 음료를 자주 사와서 저에게 선물해 주었고 호르몬 때문에 기분이 오락가락 할 때에도 제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며 누구보다 가정적이고 따뜻한 신랑 그리고 아빠가 되겠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부분 연상남만 만나와서 연하는 처음이기도 했고 그런 연하랑 결혼을 하고 속도 위반이라는 상황까지 모두 저에게 쉬이 느껴지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 곁에서 다독여주는 신랑을 보면서 그래도 사람 하나는 잘 만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시간이 흘렀고 저도 배가 제법 불러와서 출근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결국 출산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댁과 신랑의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잠이 늘어서 세상 모르게 자고 있으면 전화가 와서는 점심때 우리 집에 가서 엄마랑 은행 좀 다녀오면 안 돼? 볼일 볼 게 있다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 그렇게 신랑의 요청으로 시댁에 가보면 시어머님은 세상 모르고 쉬시다가 밥이라도 먹고 가자며 눈치를 주시는데 그 분위기가 마치 밥을 해달라는 것 같아서 처음에 한번 식사를 챙겨드리고 그 이후로는 시어머님을 피해서 혼자 방에 들어가 있거나 입덧이 심하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자리를 피하자 나중에는 저에게 맛있는 걸 사달라며 연락이 오던 시어머님과 신랑. 걷기도 힘든데 뭐 자꾸 여기저기 가자고 하시는 건지. 연애를 했을 때도 저를 괴롭히던 시댁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도 자주 간섭을 했는데 시댁의 간섭보다 더 화가 나는 게 바로 신랑이었습니다. 처음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만 해도 본인이 나가면 애기 똥기저귀도 다 갈고 잠도 재우고 하겠다는 사람이 제가 산후조리원을 나와 집으로 가서부터는 저에게 바라는 게 많더라고요. 이제 입덧도 안 할 테니 밥을 해달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몇 주일 지나자 다른 집사람은 아이 낳고 나면 살이 빠지는데 당신은 왜 살이 빠지지 않냐며 트집까지 잡더군요.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아이도 안아주고 만져보려고도 하고 했지만 모든 아기들이 그렇듯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울어버리고 기저귀에 똥오줌도 자주 누니까 자기 아들이지만 시끄럽고 냄새가 났겠죠. 그래서 그걸 저에게 말했고 제가 아이를 돌보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어느새 신랑은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퇴근하고 들어오면 양말을 방 문틈에 꼭 처박아 두고는 밥 달라는 말을 하고 씻으러 가는데 하루는 제가 아이한테 하도 치여서 너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밥은? 국 데워놨으니까 그냥 퍼서 먹어. 나 오늘 컨디션이 영 별로야. 뭐야, 애 하나 보는데 뭘 그렇게까지 힘든 티를 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니까. 누나가 아기를 늦게 낳아서 힘이 딸리는 거지. 날 가려서 해. 제가 조금만 힘든 티를 내도 노산이니 뭐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거니 놀리기도 하고 집안일이 안 되어 있으면 저더러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저보다 어린 신랑이 저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도 아니고 24시간 아이와 함께 있는 저한테
화를 내는 신랑에게 한 소리 하고 싶어도 신랑이랑 싸우는 모습에 아이까지 상처가 될까봐 참고 살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신랑에게 종종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는 애 셋을 이렇게 키웠어. 장모님은 딸 둘을 그렇게 키우신 거야. 같은 개소리만 해대니 제가 밑을 노르시더라고요. 2년 정도 아이를 키우고 나서 복직을 하려 생각을 했는데 시댁에서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며 반대를 했고 신랑은 마침 이직한 회사의 일이 힘들어서 쉬고 싶어 할 때라서 본인이 쉬겠다며 회사를 휴직하고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쉬겠다며 휴직을 했을 때부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휴직하고 채 3주도 지나지 않아 힘들다며 얼마나 징징거리는지. 원래 급여 자체도 제가 신랑보다 많기도 했었고 복직과 동시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되어 저는 야근이며 주말 출근까지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솔직히 아이 보는 것보다 야근을 줄창해도 일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동안 신랑은 아이를 돌보며 왜 집에 오지 않냐며 징징거리기 일쑤였는데 힘들게 일을 하긴 하지만 가게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 일할 때도 힘이 났습니다. 신랑에게 제가 했던 것처럼 집안일이나 육아 둘 다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신랑은 정말 아이만 보고 집 정리에는 하나도 손을 안 대더라고요. 나 정말 힘들어. 애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조금만 힘내자. 그냥 내가 다시 일하면 안 돼? 나 지금 맡은 일이 그래도 몇 달은 걸릴 것 같아. 이해해줘. 지금 내 온몸에서 똥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귀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계속 나는 것 같다고. 이 일만 끝나면 내가 다시 아이 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몇 주 더 우는 소리를 하던 신랑이 언젠가부터 방실방실 웃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애기 보는 거 괜찮아? 응, 우리 애기가 참 순해. 무슨 말이야, 낯가림이 얼마나 심한데. 아니, 나한테 착하다고. 효녀야, 우리 딸. 신랑이 육아에 덜 힘들어할 뿐 집안일은 여전히 서툴었고 제가 퇴근해서 세탁기를 돌리고 하루는 설거지를, 하루는 청소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신랑이 육아를 덜 힘들어하니 저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 이런 말도 우습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신랑도 더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신랑이 좋아하는 빵집에 들러 빵을 사려고 신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밥은 먹었어? 응, 먹고 애기 재우고 쉬려고. 나 오늘 일찍 마쳐서 집에 당신이 좋아하는 빵집 빵 사가려고 하는데 먹고 싶은 거 있어? 응? 나는 피자빵만 한두 개 부탁해. 오늘 일찍 마쳐서 기분 좋겠네. 얼른 갈게. 나 애기 울 것 같아. 전화 좀 끊어줘.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순간 휴대전화를 놓쳐서 떨어뜨렸습니다. 혹시 신랑이 듣고 놀랐을까봐 상황을 이야기해주려 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 이제 그만 가봐야겠는데? 아니야, 그 빵집 뭐로. 한 번만 더 할까? 마음 급해서 안 돼. 그만 가야겠어. 그 옆에 내 눈치 더럽게 없네. 내일 또 올게. 진정해. 아쉽다. 애기 약도 먹였는데. 그리고 들리던 낯익은 신음소리. 그 사람 제가 없는 동안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게다가 아기한테 뭔 짓을 한 건지 약까지 썼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내색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참고 참았죠. 집으로 들어갔더니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기를 안고 누워있던 신랑과 여전히 너저분한 집. 그날 통화를 녹음해두길 잘했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 뻔했습니다. 참 생각할수록 너무 어이가 없었고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소형 카메라를 구매해서 녹화를 시작했고 거기에는 신랑의 더러운 성생활과 더불어 울고 있는 아이를 방치하는 모습도 함께 찍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준 약이 뭔지도 알아냈고요.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서 분유에 타는 걸 보고 진짜 소름 돋고 죽이고 싶었는데 약을 들고 약국에 가니 바로 알려주시더군요. 애기들 콧물약이라면서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과량으로 줄 경우 애가 졸려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분유를 주면서 포만감에 거기에 약까지 들어갔으니 지들 일출일 때는 애가 조용했던 거겠죠. 정말 미친 인간 아닙니까? 정말 그냥 바람이라면 한번 참아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애한테 한 짓을 생각하니 당장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이한테도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정말 쳐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신랑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했는데 신랑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면서 제가 아니면 본인이 갈 곳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나 다시 다니면 되지 뭔 상관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알고 보니 당시에 일을 하기가 너무 싫어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나. 저한테는 육아휴직이라고 이야기를 해두고 퇴사를 한 거죠. 월급은 몰래 받아둔 퇴직금을 야금야금 쓰면서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너 더러운 짓 하려고 애한테 약까지 먹인 거 나 다 알고 있거든? 네가 그러고도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니? 순순하게 이혼해주지 않으면 아마 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좋게 이 집 내놓고 그냥 이혼하자. 나 너한테 양육비도 안 바래. 그냥 좋게 이혼하자. 이놈도 애한테 약을 준 것은 정말 지가 생각해도 아니라 생각했는지 집 주는 걸로 해서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합의를 해서 그놈을 떨궈냈습니다. 사실 저는 바람 피운 년은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문화센터에서 만난 아기 엄마더군요. 그러니까 인연도 시트한테 애 맡기고 나와서 그 짓을 한 거였던 거죠. 이놈이 집안 죽기엔 억울했는지 그 여자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엔 그 여자 남편도 알게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 여자는 진드기처럼 계속 붙어서 아주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기와 집만 받고 나왔을까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바람이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에게 애한테 약까지 먹였다고 친절히 알려드렸죠. 나중에 그놈이 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약속 안 지킬 수 있냐며 정말 원 없이 맞았다고 하더군요. 뭐 빠질 짓을 해서 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그래도 손주 키우는데 양육비 필요할 거라면서 매달 입금해 주시겠다고 하길래 그 핑계로 애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뭐 집 갖게 된 걸로도 만족하고 다시는 그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도 아이는 별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 있음 정말 반쯤 죽여놓으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현재 새로운 곳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자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부모님은 이렇게 아이를 혼자 키워갈 저를 안타까워 하시지만 전 자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아빠라고 옆에 있는 것보다는 이게 아이에게도 좋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정말 힘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